누군가는 이미 해냈어. Can I get this? Can I eat this? Can I wear that? What about you? 너에게도 있던 그 10분 말이야. Remember, you can also speak English well. 야, 나도 했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최근의 이슈는 단연 미국 대선입니다. 조만간에 누가 되었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바이든의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바이든 관련주 영상은 상단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고요. 미국 대선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도 관련주로 차츰차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미리 대권주자 관련주들에 대해서 선매수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정치 관련주가 수익을 내기가 제일 쉽고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한 이유, 그리고 제가 왜 정치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해 볼까요?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대선, 코로나19의 재확산, 부양책 지연 가능성 등 변동성 우려로 인해 주식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300.16으로 전날 대비 1.46% 상승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과 기관은 장중 서서히 매수세를 끌어올리며 각각 492억, 487억 원을 순매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개인은 1086억 원을 순매도하며 5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업종지수를 보시면 전 업종이 반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2.62%,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2.77%가 오르며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상승을 하였고 운수 창고 업종이 2.64%, 기계업종 등 경기 민감 섹터가 일제히 반등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02.95로 전날 대비 1.3%가량 상승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1237억을 순매수하며 활발한 저가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은 90억을 순매수하며 방향성을 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외국인의 방향성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개인은 1152억을 순매도하며 양대 시장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업종 분석을 보시면 코스닥 역시 전 업종이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3.69%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3.07%, 통신 장비 업종이 2.82%로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언택트, 정책주가 기대를 모았습니다. 정보기기 업종, 비금속 업종도 각각 2.45%, 2.29% 상승하며 상승폭을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매매 현황을 보았고 그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총 8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중 코스피는 4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네요. 덕성은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대권주자로 불리고 있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 3명의 경우 관련주에 대해서 꼭 스터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이낙연 관련주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상단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제 엘리트의 경우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현의 경우에도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4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리바다는 경영권 분쟁에서 조정 전망이 나오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소리바다가 현재 최대 주주인 중부 코퍼레이션과 경영진 제이메이슨 간의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컴퓨터는 시진핑이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세금 등에 대한 국제규칙 제정을 언급하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컴퓨터는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스웍의 경우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인 샘피뉴트를 2,100억 원에 수출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형지 INC는 형지 엘리트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현 탑메탈, 신원종합개발, 제일테크노스도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며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 시황분석 및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승 종목도 그렇고 현재 대권 주자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는 단기간 엄청난 상승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른 테마주로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경우 단순한 수치만 놓고 본다면 바이든이 우세지만 선거인단 숫자로 투표하는 미국의 선거 방식에서 여전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의 숫자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리라는 것과 단기적으로 부양책을 조기에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재확산만 잘 억제가 된다면 시장에 대한 우려를 높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0월 들어 진행되고 있는 조정의 주 원인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대선 관련 변동성, 부양책 지연이라는 복합 변수의 흐름임을 고려할 때 사라지지도 않은 대선 불확실성 하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복합 변수가 해결된 이후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지난 3월에서 4월처럼 비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지금부터 서서히 기회를 잡아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황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